나도 덥고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실은 어찌 보면은 지난 ISO 국제 표준화기구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더더욱 아주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고급스러운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접하고서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서 이 국익을 대변하고 있으면서 뭔가 일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그 심정이 가장 컸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들 벌레라고 얘기했던 이런 곤충, 특히 귀뚜라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를 시키고 접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들 기피하고 있는데 식품으로는 맨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능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실은 기능성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큰 연구 결과가 바로 당뇨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 토론으로 참석하신 교수님들이 또는 당뇨 환자를 직접 치료하신 원장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고 믿고요. 저는 간단하게 제 경우를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DND입니다. 이 DND는 이제 그 다이아베티스 앤 다이어터리라고 해서 당뇨병과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2012년에서 14년까지 만 3년간 여기 ISO라고 하는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국제 표준 특허 전문가로 정부에서 확인이 되어서 우리 국익을 대변하는 일을 하면서 이러한 곤충 정보를 몰래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량 증산 당뇨 분야를 나가서 일을 하다가 제가 2015년 10월 세계 식량의 날에 UN FAO로부터 선거가 되어서 현재 식용곤충 분야 대한민국 1호 스테이크홀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곤충의 시작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미 영화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터스텔라 오이제이 설국열차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었죠. 아마 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우리 날씨 기후변화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식량 부족이 일어날 것인데 바로 원인은 기후변화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UN FAO에서 발간한 이 리포트하고 우리나라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얘기하는데 정말로 이런 유해기구에 많이들 나가서 일을 해줘야 우리나라의 큰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유엔의 리포트였는데요. 여기 가장 주목한 부분이 바로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어떠한 육질의 단백질보다도 더 높은 영양 성분이었습니다. 단백질 성분은 거의 3배 이상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포화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주목을 하게 됐고요. 또한 이런 무기질 성분, 이 미네랄 성분이 강해서 저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당뇨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UNFA에 가면은 UNFA 홈페이지에 여기 보시다시피 유럽이나 이쪽 북미에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수백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식량 곡물 작업률이 20%대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면서도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식용곤충분야에 대해서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2015년 10월에 제1호로 이렇게 식용곤충 분야에 FAO에 유일하게 떠있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스테이크홀더로 될 때 이 일본하고 이 지금 이 분이 지도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우리 중국과 일본 사이 한국이 중간에 떠 있습니다. 동해상에 떠 있습니다. 이게 UN 기구에서는 뭐가 있냐면 어떤 그 나라를 대표로 사람의 숫자가 작으면은 이게 그 줌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게 타국으로 먼저 배송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를 클릭했을 때 그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UNFAO 사무부하고 4시간 동안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원래 저는 일본을 배송시켜서 일본을 클릭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이걸 4시간 동안 설정을 해서 결국은 일본의 대표들도 이 대한해역에 지금 둥둥 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그 정도로 약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는 지금 유럽인데 여기 지금 현재 날짜로 했을 때 164명이 스테이크홀더로 존재합니다. 여기 스테이크홀더는 각 분야의
대학교, 연구소, 이런 산업체 모든 부분의 전문가들이 속해 있는, 그래서 전 세계의 식용곤충에 관련된 모든 중요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이해 당사자라고 우리말로 표현이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식용곤충 귀뚜라미를 연구를 해서 가장 큰 효과를 본 것이 바로 이 담요인데요. 먼저 이 주목했던 것이 바로 산화질소였습니다. 이 산화질소라고 하는 것은 대학병원에 거의 많은 과에서 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화질소, 나이트릭 오사이드라고 하는 이 노벨 생리학상을 1997년에 받은 물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귀뚜라미 이런 성분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서 실은 여기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이하의 연구가 이 산화질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작한 것이 바로 당뇨입니다. 이 당뇨는 이번에 발표한 그 가운데 가장 큰 수확인데요. 바로 우리 현대의학의 남재라고 꼽히고 있는 위궤양 당뇨가 발생하게 되면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완전히 파괴된 건데, 이 췌장의 베타세포를 재생을 시키는 것이 남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우리가 국제인증기관을 통해서 70%를 단 4주 만에 재생을 시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발모 탈모 쪽으로는 이미 국내의 원천 특허를, 식품과 의약품의 원천 특허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허가 일본이 가장 까다롭다고 하는데, 일본 특허청으로부터도 지난달에 식품의약품에 우리가 원천 특허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특허는 딱 주천과 한 줄짜리 특허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누가 연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귀뚜라미를 발모, 탈모, 모낭개선 쪽 하는데 귀뚜라미 발이나 날개를 단 하나도 쓸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특허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이 갖게 된 특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랄지 기능기초 부분에 많은 지자체나 정치하신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그런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특히나 또 이게 술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감기는 간암 숙취해소에 관련된 이 특허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또는 고령층에서 필요로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특허도 있게 되고, 또 우리 주름이나 미백 보습 효과를 갖다가 검증을 했는데, 제가 이걸 맨 처음에 대표적인 비교 사례였던 것이 일본의 화장품 에스모 제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 우리 귀뚜라미만 원물만 썼을 때 2배 이상의 모든 부분에서 주름, 미백, 보습 효과에 2배 이상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화장품 조성 특허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좀 우리 반려동물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인데요. 이 1000만 명의 이 반려동물이 우리 귀뚜라미를 통해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이게 7조 시장인데 거의 80에서 90%가 다 수입해 오거든요. 이 우리가 국산화를 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추진 중인 보건의료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후속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인데요. 이게 지난달 기준으로 60건입니다. 요거 지금 일본 특허가 되는데요. 원래는 일본에서 이 특허를 주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초기에 거절을 했었는데 그 거절 사유를 제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 증명을 하고 해서 일본 특허청을 아주 보기 좋게 납득을 시킨, 그렇게 해서 특허 등록이 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기능성에 관련된 특허가 되겠습니다. 제가 며칠 주목했다고 하는 이 산화질소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 산화질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심혈관계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산화질소 양이 대폭 줄어들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산화질소에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 여러 가지 심혈관계, 고혈압이나 당뇨나 또 다른 이런 자혈강장이 갈지 혈관을 확장시키는 이런 부분에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야 알 겁니다. 전공이 기계공학인데 저는 기계공학의 연료체를 전공했습니다. 저는 초미립자를 했던 사람으로서 아주 잘게 구성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했는데, 결국은 이게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의대에서 사용하는 것이 혈관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연료체의 한 분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당뇨인데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가 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국제 UN IDF라고 국제 당뇨학회가 있는데 여기 2040년이 되면은 약 6억 4천만 명이 되는 인구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패널 오신 이병문 매일경제 보건의료 전문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입니다. 그래서 당뇨와 이형당뇨 이렇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당뇨가 위험한 것이 바로 합병증이었는데 이번 빅토라미를 통해서 당뇨 연구 성과라면 당뇨는 전 세계인 6억 명 이상이 누구나가 다 당뇨를 걸릴 수가 있지만 앞으로 당뇨 합병증까지 진행이 되어서 또 다른 질병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앞으로 이 빅토라민 물질로 해서 전부 블로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주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인슐린과 췌장의 베타세포 사이인데요. 이제 당뇨가 걸리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이러한 공복혈당이라든지 인슐린 저항성 문제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게 나중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로 하고 일단 당뇨에 걸리게 되면은 당뇨 초기에 시작할 때부터 이미 췌장의 베타세포는 반절 정도가 기능이 상실한 걸로 의학계에 이미 다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가장 중요한 사진 요 한 장입니다. 요 한 장에 실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는 우리 국제인증기관을 통해서 우리 IACUC와 국제인증기관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로 이것은 전 세계 어디에나 다 통용이 되는 그러한 연구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토라민 물질 DND를 추출해서 결국은 베타세포를 재생을 했습니다. 당뇨 이형당뇨가 걸리게 되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이 난제로서 이게 굉장히 모든 의학계의 관심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할 때 췌장의 베타세포의 정상분이거든요. 근데 이 스트레프토조토신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우리가 국제의학계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의 최고 농도를 투여를 해서 췌장의 베타세포를 파괴를 인위적으로 시킵니다. 파괴를 시켰을 때 저는 이번에 3가지 물질을 썼는데 이 3가지 물질 모두에서 이와 같이 췌장의 베타세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DND나 어떤 믹서라고 물질이나 이 물질 이 3가지를 공통적으로 썼을 때 어느 것이나 다 마찬가지로 췌장의 베타세포를 4주 만에 70% 가까이를 재생을 시켰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 부분이 의학계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고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앞으로 이 방법이 아니라 식방법도 저는 자신 있게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췌장의 베타세포 하는 일이 인슐린 분비거든요. 이와 같이 인슐린이 정상으로 분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스트레프토조토신을 갖다가 유도하게 되면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는 부분을 단 4주만 이와 같이 다시 재생을 시켜서 인슐린이 분비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앞으로 부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8주, 12주를 우리가 했을 때 완벽하게 100% 재생이 되고 그 나머지 합병증이 온 다른 동물군은 자연적으로 어떤 합병증으로 해서 죽게 된다든지 그러한 효과는 충분히 우리가 검증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공복혈당을 재고 ITT, GTT 모두 T1 DNA인데요. 당뇨 일형 당뇨 발생한 쥐들에 대해서인데요. 모두에게서 동일한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췌장의 지표를 하던 C-펩타이드나 인슐린량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전부 다 상당히 나아지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그 당뇨의 효과가 있어서 췌장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간이나 이 신장에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전혀 간 조직이나 신장 조직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의학적으로 얘기한다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적 기전입니다. 의학적 기전이 규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식의약품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없는데 가장 중요한 의학적인 기전이 규명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의학적 기전으로 이미 규명이 되어서 우리 굉장히 높은 SCI 논문과 여기 전 세계 특허를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출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거의 한 20여 년간 인슐린 펌프를 사시다가 DMD를 접하고 인슐린 펌프를 빼신 분이 계십니다. 이제는 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생 20년간 좀 사시다가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저분은 이제 인슐린 펌프를 뺐고 인슐린 주사를 맞지도 않고 당뇨약으로 약하게 해서 조절하고 있고 11.6 넘는 가마 혈색소에 있다가 지금 1.6으로 떨어졌고 이제 DMD로 해서 드실 때에는 정상입니다.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되면 그 당뇨약도 뗄 수 있는 현재 이분의 상태는 인슐린이 전혀 분비가 되지 않는 췌장이 파괴가 되어서 베타셀카가 파괴가 되어서 분비가 되지 않던 사람이 이제 이번에 일주일 전에가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인슐린이 정상으로 분비합니다. 혹시 가져오셨나요? 예, 혹시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저분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인데요. 이분은 당이 공복혈당이 487이고, 아니 481이고 2시간이 487입니다. 아주 굉장히 높은 에러가 나는 정도의 사람입니다. 단 8일 DMD를 했을 때 112, 121로 정상화가 됩니다. 100kg에서 거의 여기는 이게 지금 2시간 전까지 정상이 되었고 이게 100이니까 에러를 갖다 포함한다면 완전 정상입니다. 480이 넘는 겁니다. 우린 이건 단 한 끼 식사로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약품으로 넘어가기 전에 식품으로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여기 인하대의 피부과 최광석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이 발모와 탈모 이런 부분에서 동물 실험과 인체 적용 실험도 하고 심지어 도발 이식도 했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미 원천적으로 식품과 의약품에 등록을 확보를 했고 따라서는 일본에서도 특허 등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굉장히 어려운 고민되는 것이 바로 이 수치에도 실현이었습니다. 이 간에 관련된 거였는데요. 우리 지금 시중에 팔리고 있는 여러 가지, 한 10여 가지의 수치에도 드링크제를 썼는데 이 제가 사용하는 물질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거의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거의 운전하고 가도 될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 또 연대 호흡기내과 교수님이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암 환자랄지 고령층에 이런 영양식으로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장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 화장품을 하기 위해서도 역시 저도 이렇게 직접 참여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제품으로도 한 9가지 정도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평이 좋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반려인구가 1000만 명인데 이 반려인구에 도움이 될 그다음 좋은 반려동물의 사료용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 다음은 다른 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